오늘 10시에 끝나고 가면 집에 가서 또 밥 먹니? 간식 먹나? 배고프지 않아? 뭐 하나 먹어야 될 거야. 집에 가서 간식도 좀 먹고, 방학이니까 내일 학교 안 가니까 집에 가서 뭐 취미 활동도 좀 하죠? 게임도 할 거고, 그치? 자, 여기 32쪽부터가 이제 고등과학에서 본 내용이라서 여기서부터 좀 천천히 할게요. 자, 볼게요. 32쪽. 자, 여기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스펙트럼은 뭘 얘기하냐면은 어디에서 빛이 나왔을 때 요 빛의 색깔끼리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빛의 색깔끼리. 그래서 너네 빛 중에서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이 있어요. 너네 자외선 눈에 보이니 안 보이니? 안 보이죠. 적외선 안 보이죠. 그럼 사람 눈에 보이는 빛은 가시광선 들어봤어요? 가시광선. 가시광선이 너네 그 빨주노초 파남보 요 색깔의 띠 요거를 이제 가시광선이라고 해요. 가시광선. 그러니까 이게 한자로 가능하다는 거지. 보이는 게. 보이는 게 가능한 빛. 그리고 너는 보라색을 다른 말로 자색이라고 해요. 자색. 그럼 보라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을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자색의 외, 바깥쪽에 있다. 그럼 빨간색을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은 적색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적색의 바깥쪽에 있는 빛을 뭐라 그러냐면 적외선이라고 해요. 적외선. 근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가시광선밖에 안 보여요. 근데 선생님이 아까처럼 얘기했듯이 봐봐! 아까 얘기했듯이 빛이 파동이라고 했어. 파동은 뭐라고? 진동하는 거야. 그래서 빛도 진동하거든. 그런데 보라색 빛이 빨간색보다 진동을 많이 해요. 그리고 빨간색이 진동을 천천히 해요. 그러면 얘가 선생님 밑에 있을 때가 얘가 진동을 많이 하지 얘가 진동을 적게 하고 그럼 너는 진동을 많이 하는 거랑 적게 하는 것 중에 누가 에너지가 더 커 보이니? 많이 하는 게 더 커 보이지. 얘가 빨리빨리 이렇게 하니까. 그치? 그래서 진동을 많이 하는 빛이 에너지가 큰 거예요. 그러면 진동을 이렇게 천천히 적게 하는 게 에너지가 어떤 거야? 짧은 거야. 이해가 됐니? 이거 다 알아야 돼. 선생님 뭐 책이 없는데 왜 해요? 이게 다 알아야 돼. 고등학교 때는.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좀 폭넓게 하셔야 돼요. 지금 들려? 자, 그래서 보라색 쪽이 진동을 많이 하고 에너지가 더 큰 빛인데 봐봐. 자외선은 어떻게 돼? 보라색의 바깥쪽이죠. 그럼 이쪽으로 갈수록 진동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러면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 누가 에너지가 제일 큰 거니? 자외선이 진동을 가장 많이 하고 에너지가 가장 큰 거야. 그러니까 너네 자외선을 사람이 직접 받으면 막 피부가 그을리고 심지어는 막 피부암도 걸리고 피부에 염증도 생기고 막 그런 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적외선이 어때? 진동수가 가장 적고 에너지가 가장 적고. 그런데 파장이라는 게 이제 너네 문제 풀 때 그런 데 나오거든. 파장.
파장이 뭔지 아니? 이런 파동에서 이렇게 높은 데서 높은 데까지 또는 낮은 데서 낮은 데까지의 거리를 파장해요. 그럼 얘는 높은 데서 높은데 낮은 데서 낮은데 거리가 이렇게 되지? 그럼 파장은 누가 더 긴 거예요? 얘가 더 긴 거지. 얘가 짧은 거고. 맞니? 자, 그래서 다시 봐봐. 가시광선 중에 보라색 쪽이 진동을 많이 한다.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진동을 많이 하는 애가 에너지가 크겠죠? 그리고 진동을 많이 하니까 요 높은 데서 높은 데까지의 거리가 짧겠지, 그치? 그럼 반대로 빨간색 쪽은 반대가 돼. 됐어? 요런 빛의 색깔 띠를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제 스펙트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우주에 별이 있다라고 해보자. 별에서 빛이 나와. 별에서 어떤 빛이 나올까? 자외선도 나오고, 가시광선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와요. 응? 근데 사람이 볼 수 있는 거는 가시광선이지. 별에서 빛이 나오는데, 지구에서 이 빛을 관찰하는 거야. 너는 일단 별이 뭔지 아니? 너네 지구는 별이니 아니니? 지구는 별이 아니에요. 별은 이렇게 스스로 빛을 내는 천체를 별이라고 해요. 근데 지구는 빛이 안 나오죠. 자, 그럼 별에서 빛이 올 때, 만약에 지금 우주를 거쳐올 때 아무런 방해 물질 없이 빛이 그대로 왔어. 그럼 이제 지구에서 관측을 하면은 요 별에서 오는 빨주노초 파남보 빛이 그대로 관측이 돼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스펙트럼 B가 관측이 된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너네 책에 보면은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적으로 이렇게 쫙 이어진 거 있죠. 무지개같이. 보이니? 그걸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얘기해. 그리고 우주에는 너네 가스들이 되게 많거든. 이제 조금 이따 배울 텐데 우주에는 제일 많은 가스 기체가 수소고요. 그 다음에 헬륨인데 수소 헬륨을 비롯해서 우주에 가스 덩어리가 되게 많아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가스 구름. 가스가 이제 뭉쳐서 구름같이 보입니다. 또는 성운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만약에 별 주위에 가스 구름이 있어. 그럼 별은 빛도 내보내지만 열도 나온다. 그러면 별 주위에 가스가 있으면은 별에서 열을 받게 되죠. 그럼 가스가 뜨거워지니? 차가워지니? 열을 받으니까 뜨거워지겠지, 그치? 뜨거워지면은 뜨거운 물체에서는 빛이 나와요. 너네 뜨거운 물체들은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거기서 빛이 나와. 그러면 이 가스에서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지구에서 관측하면은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찍혀 나와요. 방출 스펙트럼은 뭐냐면 아까 연속은 뭐라 그랬지?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무지개같이 다 나오는 거예요. 방출은 너네 그 2학년 때 저거 배웠잖아. 그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찍으면 뭐 빨간 선, 뭐 노란 선, 파란 선 그러면서 이런 몇 개의 선이 나타났을 때
기억나니? 봐봐, 좀만 더 봐. 좀만 더 보자. 그래서 뭐 이렇게 몇 가지 색깔의 띠가 방출된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을 이렇게. 그래서 너는 2학년 때 1학기 때인가 배웠을 거예요. 원소들마다 이렇게 방출 선 스펙트럼이 다 다르다고. 자, 그래서 다시 보면 별에서 열을 얻어서 가스 덩어리가 뜨거워졌어. 그럼 뜨거운 가스에서 빛이 나와. 가스에서 나온 빛을 지구에서 관측하면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찍혀나와. 별에서 빛이 나와요. 근데 별빛이 지구까지 올 때 굉장히 멀기 때문에 우주에 또 가스 이런 구름 같은 데를 지나올 수가 있어. 근데 이 가스 구름이 이 별에서 좀 멀리 있대. 멀리 있으면은 이 별 때문에 얘가 뜨거워지진 않겠죠. 근데 우주는 차갑기 때문에 이 우주에 있는 이 가스는 온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별빛이 맨 처음에 올 때는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이 다 오다가 이 차가운 가스를 지나가면은 이 차가운 가스가 일부 빛을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이 가스가 물질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빛이 전부 다 못 지나온다는 얘기야. 왜? 다 못 지나와. 그러면 더 봐요. 그래서 별빛이 오다가 우주의 차가운 가스를 지나면 이 가스가 일부 빛을 흡수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모든 빛이 못 와요. 그럼 그걸 지구에서 관측하면은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관측돼요. 그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면은 원래는 스펙트럼이 어떻게 돼야 돼?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있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검은 선이 나타나요. 이 검은 선은 다른 말로 흡수선이라고 하는데 얘가 왜 나타나냐면은 너네 빛 중에서 검은 빛이 있니 없니? 검은 빛은 없죠. 그럼 너네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빛은 얘가 어떻게 합니까? 흡수해버린 거야. 그래서 지구로 못 오는 거야. 응?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별에서 별빛이 아무런 방해물질 없이 지구로 그대로 오면은 무슨 스펙트럼? 연속 스펙트럼. 다 찍혀 나와요. 그리고 별에서 열을 받아서 가스가 뜨거워졌어. 그럼 뜨거운 가스에서 빛이 나오면 이게 몇 개의 색깔띠, 방출 스펙트럼이 나오고 별빛이 빨주노초 파남보 가시광선이 오다가 우주의 차가운 가스를 지나면 얘가 일부 빛을 어떻게 해버려? 흡수해버리지. 그럼 모든 색깔이 다 오지 못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검은 흡수선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빛은 얘가 흡수해버렸다는 얘기야.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 그래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별에서 오는 빛을 찍었을 때 나타나는 스펙트럼이고 지구에서 백열등 있죠. 백열등이 그 전구. 전구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을 찍으면 연속으로. 그리고 2학년 때 배웠듯이 원소들. 그러니까 수소나 헬륨, 뭐 리튬 이런 원소들을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빛을 관측하면 방출이 나와요. 근데 원소들마다 이 선이 다 달라. 그리고 우주의 별빛들은 이 별빛들은 대부분이 다 흡수로 나타나요. 물론 이렇게 방해물질이 없으면 연속,
뭐 이 가스에서 빛이 나오는 방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우주의 별들은 대부분 흡수가 나타나. 왜 그럴까? 너네 별들이 우주에 있는 별들이 지구에 가깝니 뭐니? 엄청 멀죠. 제일 가까운 별이 누구지? 태양이죠. 태양 말고는 다 엄청 멀죠. 그럼 이 별빛이 올 때 어떨까? 우주의 차가운 가스를 분명 지나온단 말이야. 응? 그래서 대부분 다 흡수가 난다. 배별 등 연소, 원소들은 방출, 별빛들은 대부분 흡수. 됐니? 자, 그러면 스펙트럼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너네 그 4시간 수업인데 쉬는 시간 몇 번 주는 거? 다른 선생님들 몇 번씩 주시니? 다른 선생님하고 좀 비슷하게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다른 선생님들 쉬는 시간 몇 번 정도 주시니? 응? 뭐 대답을 하네. 몇 번 정도 주셔? 그래서 물어봐야 되니? 이름을 다 못 외워서 현준아. 현준이 외워. 다른 선생님들 쉬는 시간 몇 번 정도 주셔? 한 2번 정도? 한 번 주시면 몇 번 정도 주시나요? 10분? 10분씩 2번? 그 정도? (10분씩) 2번이면 좀 적지 않아? 쉬는 시간이? 그치? 그럼 얼마씩 줬으면 좋을까? 자, 지구야. 쉬는 시간 몇 분씩 줄까? 괜찮아? 내 선생님 마음대로 해? 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스펙트럼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우주에서 만약에 여기에 A라는 별이 있었다. A라는 별빛을 우리가 지구에서 관측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에서 오는 별빛들은 지구에서 관측하면 대부분 무슨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고? 별빛들. 우주의 저온의 가스를 지나오기 때문에 흡수 스펙트럼으로 보통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주에 만약에 A라는 별빛을 관측했더니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데 여기하고 여기 부분이 검은 선, 흡수선이 이렇게 나타났거든. A변에. 근데 지구에서 우리가 수소라는 원소의 스펙트럼을 찍어봤대. 그러니까 수소라는 원소를 태우거나 또는 방정관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 원소를 넣고 거기다가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은 이 원소에서 빛이 나와요. 그럼 너네 아까처럼 원소들은 무슨 스펙트럼이 보통 나온다고 했죠? 방출이 나오죠. 근데 수소에서 예를 들어서 요 위치에 빨간색 빛, 그 다음에 요 위치에 노란색 빛이 이렇게 만약에 나왔대요. 그럼 지금 보면 이 A라는 별빛의 흡수 스펙트럼하고
수소라는 원소의 요 방출 스펙트럼 위치가 어때? 일치하지, 그치? 옆에서 그래서 맞나? 일치하죠. 그럼 요걸 보고서 A별은 수소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선생님 이거 스펙트럼 일치하면 왜 이별은 수소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좀 복잡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여태까지 밝혀놓은 거거든. 좀 그 원리는 복잡해요. 그래서 그 원리까지는 너네가 이해하기가 힘들고 그냥 고등학교 때는 요 정도만 알면 돼. 어떤 별의 흡수 스펙트럼을 찍고 지구의 원소들의 스펙트럼을 찍었어. 근데 이게 일치해. 그러면 이 별에는 요 원소가 들어있다. 이렇게 알아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주에 B별이 있었어. 이 별빛을 지구에서 스펙트럼을 찍었대. 그럼 별빛이니까 흡수로 나오겠죠, 보통. 찍었더니 요 위치하고 요 위치에서 흡수 스펙트럼이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근데 지구에서 탄소라는 원소에 스펙트럼을 찍어요. 그 원소를 방정만해 놓고 스펙트럼을 찍어 보면은 방출이 나왔겠죠? 원소니까. 근데 요 위치에 예를 들어서 뭐 빨간빛, 요 위치에 노란빛, 요 위치에 파란빛, 뭐 이렇게 방출 스펙트럼이 나왔대. 그럼 얘가 어때? 위치가 일치하죠. 그럼 요걸 보고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한다고? 이 우주에 있는 B별은 무슨 원소로 되어 있다? 탄소로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낸다. 네? 그리고 너네 우주 멀리 있는 별들이 무슨 원소로 되어 있는지 우리가 직접 가서 조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이런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를 해요. 그래서 우주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지만 대부분이 별이 그 물질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태양계도 어때? 태양하고 수금지와 목토천에 이렇게 행성들이 있지만 태양이 우리 태양계 질량의 몇 퍼센트 정도를 차지하지? 다시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그럼 태양도 있고 뭐 수금지와 목토천에 행성도 있고 뭐 조그마한 돌조각 소행성도 있고 달 같은 위성도 있고 별별 게 다 있어. 근데 우리 태양계 안에서 태양이 우리 태양계 질량의 98% 정도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별이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에 별들을 조사를 하면은 우주에 어떤 원소가 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지. 왜? 우주에 별이 대부분 다 차지하는 거니까 질량. 행성은 빛이 나와 안 나와? 행성은 빛이 안 나오지. 그럼 행성은 이런 방식으로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 알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봐봐. 우주의 대부분의 별들 또는 우주의 대표적인 별들을 이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주의 별들에 무슨 원소가 많이 있는지를 조사를 하는 거야. 그러면 우주에 어떤 원소가 제일 많은지가 나오겠죠.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우주에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다. 별들.
그리고 그 다음 많은 게 뭐였냐면은 헬륨. 그 밖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원소들을 알아낸 거예요. 추가적으로 더 알아두면 우주에 수소가 제일 많은데 수소가 헬륨보다도 한 3배 정도 더 많아요. 질량이. 이것도 알아두시고. 응? 알아두시고. 이거 이해됐니? 됐어? 그래서 우주에 이 어떤 원소가 많은지, 즉 별들이 어떤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알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자, 또 1시간 지났으니까 좀 피곤할 테니까 잠깐 쉬었다 할게요. 질문 있어? 무슨 스펙트럼에 검은색. 그리고 이제 방출 스펙트럼 중에서 원소의 빛을 매겼을 때 원소에서 빛이 나오지, 그지? 나왔을 때 저희 일치에 나와주는데 저게 그러면 선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만 일치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야, 다 일치해. 그래서 그거를 쉬는 시간에 그 옆에 탐구창 있잖아, 그지? 그거를 이제 설명해 줘. 그때 한번 듣자. 자, 피곤할 테니까 좀 10분 쉬었다 하고 졸린 사람은 잠깐 누웠다 하세요. 자, 너네 학원도 많이 다니고 수업도 많고 그래서 힘든 거 선생님들이 다 알아요. 하지만 아는데도 선생님들이 숙제는 또 엄청 내주지. 그래서 숙제도 할 것도 많고 놀 시간도 별로 없고 그렇지. 근데 지금 해주는 만큼 이제 몇 개월 있다 고등학교 가서 다 보람으로 되돌아올 거예요. 성적 잘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어쩔 수가 없어. 뭘 하더라도 대학교는 나와야지 뭘 하니까.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열심히 해서 가고 싶은 대학교 다 가서 나중에 이제 선생님 안 할 때 자기가 희망하는 직장에 그런 데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모님이 언제까지 너네들한테 뭐 용돈 주고 생활비 주실 수는 없잖아, 그치? 나중에 이제 너네가 다 벌어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생각하고 힘들어도 조금만 견디고 선생님도 너네 말할 때 다 이렇게 겪어왔기 때문에 마음에 다 알죠. 저 33페이지 선생님이 재미는 없어도 선생님 알고 있는 지식을 많이 쉽게 전달해 줄 테니까요. 열심히 한번 잘 배워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밌는 얘기는 못 해주더라도 쉬는 시간에 조금 넉넉하게 줄 테니까. 자, 33페이지에 보면은 가운데쯤에 탐구 자료창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백열 정도의 스펙트럼이 나왔네. 백열 정도는 선생님 아까쯤에 얘기했듯이 백열 정도에서 나오는 빛을 스펙트럼으로 찍으면 무슨 스펙트럼? 연소. 그래서 그 책에 있듯이 빨주노초 파남보가 다 찍혀나와요. 그 밑에 이제 수소, 헬륨, 나트륨, 칼슘이 나오네. 원소기호로 쓸게요. 수소, 헬륨, 또 누구 나왔지? 나트륨, 칼슘. 얘네들은 원소네. 그럼 이 원소들을 방정관에 넣고 전기 에너지를 공급하면 빛이 나온다고 했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 그냥.
자, 그런데 원소들은 무슨 스펙트럼이 나온다 그랬지? 방출이 나온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별 A하고 별 B가 나왔네. 별에서 나오는 무슨 스펙트럼? 흡수.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쉬는 시간 전에 이 원소의 방출 스펙트럼하고 별의 흡수 스펙트럼이 일치하면 이 별에는 이런 원소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판단한다 그랬죠. 기억하지? 자, 그러면 거기 A별 한번 보세요. A별의 흡수선을 봤더니 수소의 방출선하고 일치하니 안 하냐. 아까쯤에 잠깐 학생이 물어봤는데 선생님 이름 다 모르겠어. 물어봤는데 하나라도 선이 안 들어가면 안 돼.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 원소가 그 별에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너네 별 A의 흡수선이 수소하고 전부 다 일치하니? 일치 안 하는 거 있어? 다 일치하지 않아? 남아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별 A에 만약에 흡수선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나타났대. 이게 별 A라고 하자. 근데 수소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나타났더래. 그리고 헬륨의 스펙트럼을 봤더니 헬륨의 스펙트럼은 여기하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나타났더래. 그러면 이 별 안에 수소가 들어있는 거야. 들어있으니까 이 자리가 일치하는 거야. 그럼 이 별 안에 헬륨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가 일치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헬륨에서 여기가 하나 더 있었어. 그러면 얘하고 얘는 일치하지만 얘가 일치 안 한단 말이야. 만약에 헬륨이 요 별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여기도 선이 있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다 일치해야 돼. 그럼 너네 그 책에서 그림 보니까 별 A의 흡수선하고 수소의 방출선이 일치하니? 그치? 그럼 별 A 속에 무슨 원소가 있다? 수소가 있다고. 그 다음에 헬륨 한번 보세요. 헬륨 선하고 별 A하고 일치하니? 별 A하고 헬륨 선하고 일치해? 다 일치하지? 그러면 별 A에 헬륨도 들어있는 거야. 나트륨이 일치하니? 검은 선에 그 노란 선이 다 들어가잖아, 그치? 그럼 별 A에 나트륨도 있는 거야. 칼슘 일치하는 것도 있지만 일치 안 하는 것도 있죠. 만약에 칼슘이 별 A에 있다 그러면 칼슘 선도 일치해야 되는 거지, 그치? 그 나머지 선도, 그치? 그래서 이걸로부터 이제 뭘 할 수 있다? 이 별 A에는 수소하고 헬륨하고 나트륨이 들어있다. 이렇게 판단한다. 그럼 별 B도 고를 수 있죠. 별 B에 일치하는 게 어떤 원소가 있니? 찾아봐. 뭐 있어? 수소 있어? 또? 칼슘 있어? 또? 다른 건 없니? 그럼 별 B는 이렇게 두 가지 원소로 구성이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서 별 안에 있는 원소들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알아주면은, 봐봐. 요 별의 흡수선이 수소의 방출선하고 일치했는데 이 흡수선이 두껍게 있으면은 요 수소하고 일치하지? 그러면 별의 흡수선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수소하고 일치하니까 수소가 있는 건데 이 별에 수소가 많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흡수선이 두꺼울수록 이 별에 수소가 들어있는 거지. 위치는 맞잖아, 그치? 됐니? 위치는 맞는데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수소가 이 별에 많이 들어있잖아. 그래서 별 안에 들어있는 원소의 양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어?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33쪽의 밑에 거는 아까 전에 다 얘기한 거, 우주에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많고 질량이 한 3대1 정도, 74대 24니까 3대1 정도 되죠? 그렇게 존재를 하고 있다. 자, 오른쪽에 34쪽은 원래 토요일반은 문제 풀었거든. 근데 지금 책이 준비 안 된 사람이 있어서 이것도 좀 숙제로 하자. 너무 많냐? 너무 많아? 일주일이니까 할 수 있지 않아? 많으면 많다고 그래. 그럼 줄여줄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래? 원래 그 뒷장까지 내주려고 했는데 선생님 생각 한번 해볼게. 그래요? 왜 다른 과목도 숙제 많니? 너네 뭐 수학도 다니고 뭐 영어도 다니고 그런 학생들이 많으니까 국어도 다니는 사람 있죠? 우리 학원에 선생님들이 대체로 숙제 많이 내주시니? 장정무 선생님도 많이 내주셨어? 때에 따라 달라? 대이교 그거 한번 생각해보고. 자, 토요일반이 거기 빅뱅 우주론까지 나갔는데 조금만 더 볼게요. 35페이지. 이 빅뱅 우주론은 너네 3학년 2학기 때 과학책에 나와요. 3학년 2학기 맨 끝에 우주 배울 때 잠깐 나오는데, 그래서 뭐 과학책 열심히 읽은 사람은 뭐 이렇게 빅뱅 우주론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선생님이 놀이기구 타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롯데월드, 에버랜드, 선생님이 인천에 살아요. 인천에 살아가지고 여기로 출근하고 있는데, 인천에 월미도 아니? 월미도에도 놀이기구 되게 많죠. 그리고 롯데월드는 뭐가 제일 재밌나요? 타보고 중에 몰라, 다 다르겠지? 선생님 타본 것 중에는 에버랜드의 그 티익스프레스 되게 재밌더라고. 타봤니? 그 기차 있잖아. 그 뭐라 그래? 롤러코스터. 그 진짜 재밌었고. 가장 무서웠던 거는 월미도 가봤니? 인천 못 가본 사람도 있고. 월미도 가면 바이킹이 엄청 무서워요. 그 왜 무섭냐면은 작고 배가 작아요. 작은데 이게 배가 있으면은
보통 이제 왔다 갔다 거리잖아요, 바이킹이. 그러면 배가 거의 한 90도까지 올라가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거거든. 근데 월미도는 이게 90도를 넘어요, 이렇게. 가서 한번 봐봐. 실제로 이 끝에 부분에 가장 재밌는 데가 여기 끝에지, 그치? 끝에 타고 있으면은 90도도 이렇게 넘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배는 작은데 각도가 되게 많이 올라가고. 하고 바이킹 타면 보통 이렇게 바가 있잖아, 그치? 바를 이렇게 딱 걸치고 타잖아, 그치? 앉아가지고. 근데 보다시피 선생님이 키만 크고 말랐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 딱 타고, 근데 보통 끝에 타거든. 재밌으니까. 그 바를 딱 내리면 선생님 말라가지고 요 앞에 공간이 좀 있어요. 공간이 있어서 이 월미도 바이킹을 타면은 이게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또 이 기계가 오래돼가지고 바가 또 움직여 이게. 막 덜컹덜컹 움직이고. 그래갖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공간도 있고 막 이게 움직이니까 엉덩이가 이게 거의 막 빠져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3D 정도 훔쳐요. 이거 한번 타봐야 나중에. 그리고 롯데월드 갔을 때는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키 제한 때문에 못할 뻔한 게 있는데, 너네 키 제한이 있죠? 어떤 놀이기구는 키가 너무 작아도 못하는 게 있고 너무 커도 못하는 게 있다. 너네 그 롯데월드의 바깥쪽에 야외에 나가면은 그 호수 근처에 자유로 스윙이라고 알아요? 알지? 이거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거 뺑글뺑글 막 도는 거 있잖아. 자유로 스윙 되게 큰 거. 저번에 며칠 전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나라에서 이거 자유로 스윙 조그만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부러져가지고 사람들 다 떨어지고 막 그러더라고. 본 적 없냐? 어떤 나라더라? 아무튼 있던데. 근데 이게 키 제한이 180인가 요거 이상이고 못한대요. 그 선생님이 190인데 장정훈 선생님은 195잖아. 그 둘이 못 타, 이거. 그래갖고 선생님이 일단은 앉았지. 여기 앉았죠. 앉아가지고 이제 안전바 이렇게 내리고, 그리고 이제 그 안전 요원들이 이제 안전바 잘 걸렸는지 이렇게 한 번씩 눌러보잖아. 그래서 옆에 와서 키가 얼마세요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190이에요 그랬더니 못한대. 나가래. 아니 키 큰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랬더니 왜 못할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 없잖아, 그치? 키 큰 거를 뭐 위에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치? 앉아서 타는 거. 그랬더니 여기가 호수잖아. 호수에 이렇게 넘어가지 말라고 이렇게 난간이 있대. 난간이 있어. 그 이게 왔다 갔다 거릴 때 키 큰 사람은 여기 다리에 걸릴 수가 있대요. 근데 실제로 걸리진 않는데. 그래갖고 키 제한이 있더라고. 다른 사람은 그냥 다 앉아서 탔는데, 그럼 타시려면 그냥 다리 쭉 뻗고 타세요. 그래서 선생님만 이렇게 쭉 뻗고 이렇게 타고 그런 기억도 있는데. 이봐, 선생님은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뭐 이런 기억도 있고. 그러면 선생님이 키가 크니까 잘 부딪혀요. 그래갖고 얘네 버스 같은 거 타면은 얘네 버스가 뒤로 갈수록 이렇게 좀 낮아지는 거 알고 있니? 뒤에 엔진이 있어가지고 뒤로 가면 좀 낮아져요. 그래갖고 니네 선생님이 인천 살아서 인천에 마을버스가 있거든. 마을버스가 일반 버스보다 좀 작은 게 있어요. 여기도 있니? 목동에도 있니? 마을버스 좀 작은가? 맞나? 그 선생님이 앞자리에 타면은 서 있으면은 천장이 조금 남는데 그 마을버스는 조금 작은 버스라서 이게 뒤로 가면 이게 머리가 넘어요. 넘어가지고 이제 탈 때는 막 이렇게 구부리고 타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여름 어때? 여름 어느 날 이제 위에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마을버스가 이제 역 같은 데 많이 가거든. 역에 이제 전철 내린 사람들이 이렇게 막 우르르 타고, 서울은 모르겠다. 목동은 모르겠다. 인천은 그래요. 역 같은 데 가면은, 엿이 아니고 역이야. 역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타면은
선생님이 앞에 있고 싶어도 막 뒤로 밀려나거든. 밀려나가지고 그때 여름 때인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뚜껑이 이렇게 열려 있더라고. 그 뚜껑 밑으로 어떻게 밀려왔어. 그래갖고 아 이거 고개를 숙이고 있자니 좀 그래갖고 한번 이렇게 들어봤지. 이거 보이더라고. 이제 버스 천적 본 적 없죠. 그리고 내릴 때도 선생님 키가 크니까 이 문이 있으면 위에 이제 뭐 광고판도 있고 막 철판 있잖아. 그런 데도 막 자주 부딪히고. 아무튼 키 크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 키 커서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군대 가면은 이게 산 같은데 이렇게 훈련을 나가면은 나무들이 있고 훈련 나가면 이게 나무를 막 해집고 풀을 해집고 막 훈련 뛰어다니고 막 그래야 돼. 그러면 보통 몸집이 큰 애들 또는 키 큰 애들을 가장 먼저 세우거든. 왜 가장 앞에 세울까? 잘 보이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막 뛰어 올라갈 때 일자로 막 뛰어 올라가. 길이 없어요. 길이 없고 그냥 숲을 헤치고 막 나무 사이로 막 훈련 받으면서 막 뛰어다니고 그래야 돼. 그럼 키 크고 몸집 큰 애들을 왜 앞에 세우냐면은 걔네들이 막 풀 헤치고 가면은 길이 뚫리잖아. 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도 앞에서 많이 서서 막 다니고 그랬는데 그래요. 재미없어요. 뭘 얘기해도 재미없어요. 자, 빅뱅 우주로 볼게요. 35페이지. 자, 35페이지. 영상을 한번 지워야 되겠다. 쓸데없는 얘기. 자, 빅뱅을 풀이하면 어떻게 되지? 빅이 무슨 말이지? 크다. 뱅은 폭발이죠. 그 빅뱅을 한글로 풀이하면 대폭발이 되겠죠. 큰 폭발. 그래서 빅뱅 우주로는 다른 말로 대폭발 우주론 이렇게 되겠네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한 과학자가 여러 과학자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과학자가 가모프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과학에서 과학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 빅뱅 우주론이 뭔지 들어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이게 뭐냐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는지에 대한 이론이에요.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라서 너네가 들어본 사람 많이 있을 텐데 가수 중에도 빅뱅이 있는데 너네 세대가 아니라서 좀 그렇지만 옛날 가수 중에 너네 우주가 한 점에서 폭발했대요. 폭발해서 우주가 생겨난 거야. 지금으로부터 138억 년 전에 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하는 식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고2 때 지구과학을 배우면 이 계산하는 식도 나와요. 130 이거 참고서 한번 알아볼까? 우주 나이가 138억 년 되고요. 태양의 나이는 얼마인지 아니? 태양이 46억 년 정도 돼요. 그럼 지구의 나이는? 응? 46억 년. 이제 배우겠지만 태양하고 지구가 같이 태어났어요. 같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나이가 같아요. 이거 참고서 한번 알아두고 그래서 138억 년 전쯤에 한 점이 있었는데 얘가 빵 폭발했대요. 폭발해서 이 한 점에 있던 물질들이 퍼져 나오면서 우주 공간하고 우주의 시간 같은 것들이 생겼대요. 근데 누가 본 사람이 있어? 없지.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현재 우주의 상황을 보고서 유추를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이 다른 이론들보다는 설득력이 가장 커요. 가장 크니까 지금 배웁니다. 만약에 너네가 나중에 커서 이제 우주를 연구를 했어. 근데 우주가 다른 방식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밝혔어. 그럼 얘보다 더 설득력이 있어. 그러면 과학책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현재까지 밝혀놓은 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너네가 머리 좋으니까 나중에 새로운 걸 자꾸 발견해보고 기존에 있던 거를 좀 바꿔보고 이렇게 한번 해봐요. 그래서 한점에 있던 물질들이 퍼져나와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됐다라는 이론이 빅뱅 우주. 그럼 너네 지금 현재 우주에는 어때? 별, 행성 또는 뭐 여러 가지 돌조각들 굉장히 물질이 많지. 이 물질이 한 점에 있었다는 거야. 그럼 이 한 점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밀도가 높은 한 점. 밀도가 뭐지? 공식은 부피분의 질량이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얼마나 꽉 차 있냐. 너네 인구 밀도 이런 말 쓰잖아. 지금 교실에 책상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8명이 있단 말이야. 인원이 많은 편이긴 한데 요게 만약에 신입생들이 들어와서 꽉 찼어. 그럼 이 교실의 인구 밀도는 어떤 거야? 높은 거지. 근데 학생이 2-3명밖에 없어. 그 인구 밀도는 낮은 거지. 그 밀도가 얼마나 꽉 차 있냐 그거야. 그래서 초자가 들어가면 뭐야? 굉장히. 그래서 굉장히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한 점. 왜? 우주에 있던 물질이 이 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주에 빛이나 열 같은 에너지도 있죠. 그럼 그 에너지도 이 한 점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에너지, 열 에너지 굉장히 뜨거운 한 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빅뱅 우주론은 138억 년 전에 초고밀도, 초고온의 한 점이 폭발해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됐다. 우주가 커지고 있어요. 현재도 커지고 있대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 좀 작아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고 더 커질 수도 있고. 근데 현재도 커지고 있대요. 자,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커지면 잘 봐요. 우주가 이렇게 커지면 우주의 커진다라는 거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는 얘기죠. 부피가 커진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우주의 질량은 커질까 작아질까? 우주 전체 질량. 그게 우주. 왜? 한 점에 있던 물질들이 퍼져나와서 우주가 된 거지? 그럼 요 안에 있던 물질이 요 점에 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주가 조그맣던 점점 크던 간에 요 안에 있던 물질이 그대로 있는 거니까 질량은 변화 안 돼. 안 변하는 거지, 그치? 그럼 우주의 밀도는 커질까 작아질까? 우주가 점점 팽창하면 어떻게 돼? 작아지죠. 밀도 어떻게 구한다고? 부피분의 뭐야? 이거 배웠잖아. 너네 중학교 2학년 때인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네? 너네 질량은 변하지 않아요. 우주에서. 근데 부피가 자꾸 어떻게 돼? 커지지. 그럼 너네 분모가 커지면 값은 어떻게 되니?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우주의 밀도는 자꾸 작아지는 거야. 당연하죠. 커지니까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꽉 찬 정도가 적어지는 거지. 그치? 여보세요? 뭐 이렇게 재밌어? 그럼 우주의 온도는 어떻게 될까? 올라갈까 내려갈까? 내려갈까? 요 한 점에 있던 에너지가 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같은 공간의 에너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이해됐냐? 여러분 알아두고 여기 빅뱅 우주론이고 거기에서 옛날에 허블이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이 과학자가 이 과학자가 뭐 만들었는데 만원경 만들었어요. 천체 만원경을 만들어서 우주를 관찰하면서 법칙을 하나 얘기해요. 이 허블 법칙. 허블 법칙은 너네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와 있어요. 너네 그 책에서 왼쪽에 주 내용하고 오른쪽에 조그맣게 나온 것도 한 번씩 알아두셔야 돼요. 네? 허블 법칙 먼저 공식부터 밝혀주면은 이렇게 되거든. 요 V가 보통 무슨 문자냐면은 속력 속도 문자예요. 속도를 표시할 때 이렇게. 요 V가 후퇴 속도. 그리고 H는 허블 상수인데 상수가 뭐니? 숫자죠, 숫자. 숫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학에서. 과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례 관계냐 반비례 관계냐 이게 중요한 거야. 너네 분자하고 값은 무슨 관계? 비례죠. 분자가 커지면 값은 커지지. 그치? 분모하고 값은 반비례지. 분모하고 커지면 값은 작아지는 거야. 그치?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 상수 숫자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R이 뭐냐면 거리예요. 이게 허블 법칙인데 이게 뭐냐면은 여기 A별이 있대요. 여기 B별이 있대요. 그 다음에 여기 C별이 있대요. 만약에 A별에서 관측자가 B별하고 C별을 관측한 거야. 재면서 좀만 봐봐. 좀만 더 또 잠깐 쉴게. A별에서 별은 뜨거우니까 여기서 사람이 있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서 관측을 하는 거야. B별하고 C별을 관측할 때 관측자로부터 B별하고 C별은 멀어져요. 왜? 우주가 어떻게 된다고? 팽창 커지죠. 그럼 별들 사이가 가까워질까 멀어질까? 멀어지겠지. 이제 팽창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다른 별들을 관측하면은 우주는 자꾸 팽창하니까 별들 사이가 멀어지겠지. 그치? 그래서 관측자로부터 별들이 후퇴하는 거지. 달아나는 거지. 그런데 B가 가깝고 C가 멀지. 근데 가까운 별은 천천히 멀어지고 멀리 있는 별은 빨리 멀어지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허블이 관측을 해서 법칙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칙을 보면 뭐야? 거리가 멀면 멀수록 별들이 도망가는 속도가 어떻다? 빨리. 응? 요게 이제 허블 법칙인데 허블 법칙의 자세한 거는 이제 나중에 지구과학 배울 때 그때 기회가 되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일단은 너네가 요 정도 알아두고 그럼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너네 그래프는 X축하고 Y축 잘 보셔야 돼요. 응? X축, Y축에 따라 달라지니까 X축이 별까지의 거리라고 그러고 Y축이 후퇴 속도라고 하면은 별까지 거리하고 후퇴 속도는 비례야 반비례야? 비례죠. 그럼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되지. 이게 비례지. 그치? 됐니?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가 멀수록
별들이 달아나는 속도가 빨라진다. 자, 그래프가 과학에서 나오면은 기울기나 면적 같은 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기울기가 뭘 뜻하는지 한번 보자. 너는 기울기는 알죠? 요게 1번, 요게 2번. 누가 기울기가 더 큰 거야? 1번이 큰 거지? 2번이 조금 기울어져 있고. 맞니? 수학에서 기울기 어떻게 구하니? x 증가량분의 뭐야? y 증가량이지? 그럼 지금 x가 뭐가 증가해? 거리. y는 끝의 속도. 그럼 기울기가 r분의 v야. 그치? 맞니? 그럼 뭐 허블 법칙에서 r을 넘기면 어떻게 돼? r분의 v지? 그럼 r분의 v가 뭘 뜻해? h. 그래서 여기에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허블 상수를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런 게 이제 빅뱅 우주론이고, 거기 있어. 자, 이거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쉬는 시간 너무 많이 주나? 어때? 너무 많이 주니? 적당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쉬는 시간은 선생님이 너무 많이 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쉬어도 좋으니까 선생님 많이 주세요 그런 학생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자, 요거 하나만 더 보고 잠깐만 쉴게요. 우주에서 이제 한 점에서 빵 폭발하면서 요 안에 입자들이 물질이 튀어나왔다 그랬지, 그치? 요 안에 입자 물질이 튀어나와서 수소, 헬륨, 뭐 이런 원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주에서. 그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자. 우리가 배우는 지금 과목이 뭐지? 통합과학이죠. 왜 이름이 통합과학인가? 과학이 4과목이 있지. 알고 있니? 물리학, 화학, 생명학, 지구과학. 그치? 그 4가지가 어떻게 돼? 한 번에 다 통합되어 있다 그래서 통합과학이야. 그래서 지금 빅뱅 우주론을 배우는데 여기에 지구과학뿐만이 아니고 화학, 물리, 생명도 다 나와요. 이제. 차차. 자, 한 점이 빵 폭발했어. 그럼 요 한 점에 들어있던 입자가 튀어나왔지. 근데 요 한 점에 들어있던 가장 기본적인 입자가 쿼크하고 전자라고 해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전자는 알죠. 요 마이너스 띵, 요 전자. 그 다음에 쿼크라는 입자가 있어. 요거 2개를 가지고 한 점에 있던 세상의 물질을 이루는 가장 기본 입자다. 이렇게. 그래서 너네 문제 풀 때 기본 입자라 그러면 쿼크 전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은 쿼크 종류가 6가지가 있어요. 요 오른쪽에 조그맣게 있을 거야. 오른쪽에. 쿼크 종류가 뭐가 있대? 뭐 위 쿼크, 아래 쿼크, 냅시 쿼크, 야르탄 쿼크, 꼭대기 쿼크, 바닥 쿼크 이런 게 있대요. 이름을 지은 거야. 야르탄은 왜 이렇게 적었을까? 아무튼 야르탄 쿼크도 있대요. 그 다음에 경입자가 뭐냐면 가벼운 입자. 가벼운 입자. 전자 가볍지. 경입자도 종류가 6가지가 있어. 자, 그래서 한 점에서 이런 쿼크나 전자가 튀어나왔는데 쿼크 6가지 중에 2가지만 있는 거예요. 위 쿼크하고 아래 쿼크. 업, 다운.
다운. 근데 얘가 전기를 띄워. 위 커크는 아래 커크는 이렇게. 전자는 알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전자에 비해서 이만큼, 전자에 비해서 요만큼의 전기를 띄고 있어요. 이 쿼크들이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해서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만들어요. 양성자가 니네 전기 띄죠. 플러스 띄니 마이너스 띄니? 플러스 띄죠. 플러스 1 띄지, 그치? 중성자는 전기 안 띄지, 그치? 그럼 이 쿼크가 3개가 결합을 하는데 양성자는 위 쿼크 2개랑 아래 쿼크 하나가 붙어가지고 양성자가 돼요. 그럼 전기가 어떻게 돼?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이잖아. 다 더하면 얼마야? 플러스 1이지, 그치? 그래서 양성자가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3개가 돼요. 얼마야? 0이죠. 그래서 중성자가 돼요. 누가 본 사람이 있어? 없어요. 근데 저기 뭐야? 지금 그 원자 안의 구조를 조사할 수 있거든? 그걸 조사하면은 이런 게 나오면 돼요. 응? 그 다음에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결합해서 원자액이 돼요. 원자액. 너네 원자 번호 1번이 누구니? 수소지. 2번이 헬륨이지. 근데 원자 번호는 뭐 가지고 매긴다 그랬어? 양성자 개수 가지고 매긴다 그랬지? 됐니? 그러면 수소는 양성자가 하나야. 헬륨은 2개야. 그런데 이 원자액이 있을 때 얘는 플러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잘 봐, 다 있어. 하나이기 때문에 반발력이 없는데 얘는 지금 양성자가 몇 개야? 2개지. 그럼 플러스 플러스 서로 어떻게 할까? 밀겠지. 응? 너네 플러스하고 플러스는 서로 밀잖아. 너네 자석에서 N극, N극은 어떻게 돼? 밀지. 같은 종류가 보통 다 밀어요. 다른 종류는 끌어당기고. 사람도 그렇잖아. 남자끼리는 어떻게 해? 싫다고 미는데 남녀는 좋다고 막 끌어안고 막 다니고 그러잖아. 요즘 더운데도 그냥 막 끌어안고 막 손붙잡고 다니고 그러지.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있니? 네? 그래? 물어보자. 예준아, 남자친구 있어? 네? 남자친구 있냐고. 왜 이렇게 고민을 해? 남자친구 없어? 보통 없죠. 아, 보통 없다고? 무슨 말이야? 보통 없는 게 뭐야? 아, 쌤은 남자친구 있어요. 남자친구 있지 그럼. 왜? 진짜요? 야, 니는 남자친구가 없냐? 아니, 사귄다는 게 아니고 남자친구 있잖아. 사치네요. 아니, 그러니까 남자친구 있잖아. 아,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니까 남자친구들 많잖아. 예준이도 많지? 예준 여자친구 있니? 없어? 왜 학원에 괜찮은 애 없어? 없어? 그래? 자, 그럼 보자. 같은 전기는 밀잖아. 그럼 반발력이 있어요. 그럼 만약에 양성자 2개만 있다 그러면 얘가 서로 반발력 때문에 원자액이 유지가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그래서 헬륨은 여기에 중성자가 이렇게 껴있어. 그래서 이 중성자가 사이 껴있어서 양성자의 반발력을 좀 완화시켜줘. 막아줘. 근데 얘는 혼자 있으니까 괜찮지? 그럼 봐봐. 이게 수소 원자액이야. 얘는 뭐야? 헬륨 원자액이야, 그치?
그럼 수소 원자핵하고 헬륨 원자핵 중에 누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수소 원자핵은 뭘로만 돼 있어? 양성자 하나로 돼 있지, 그치? 그럼 양성자 여기서 만들어졌잖아, 그치? 응? 맞아? 그래서 양성자를 다른 말로 수소 원자핵이라고 해요. 수소 원자핵. 응? 양성자 하나가 수소 원자핵이야. 양성자는 수소 원자핵이야. 응? 그러면 수소 원자핵이 만들어진 다음에 누가 만들어졌을까?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진 거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양성자 두 개랑 중성자 두 개가 붙어야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중에 얘가 만들어진 거야. 됐어? 그래서 우주에서는 수소하고 헬륨이 가장 먼저 생겼고, 그럼 다른 원소들이 있지. 다른 원소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우주가 태어날 때 생긴 게 아니고 이 수소 헬륨이 뭉쳐갖고 별이 돼요. 그럼 별 안에서 다른 원소들이 막 만들어져요. 어? 그래서 우주의 수소 헬륨이 처음 만들어지고 현재도 수소 헬륨이 가장 많아요. 그 다음에 원자핵은 플러스 D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D는 누가 돌아다니고 있어? 전자. 그럼 전자가 어떻게 될까? 달라붙겠지. 아니, 플러스에 달라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원자핵 다음에 뭐가 생긴다? 원자가 이제 생긴다. 원자핵에 누가 달라붙어서? 전자가 달라붙어. 전자. 그럼 너네 수소 원자핵은 플러스 1을 띠니까 전자가 몇 개 달라붙었을까? 한 개 달라붙죠. 그래야지 중성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럼 헬륨은 전자 몇 개 달라붙었을까? 두 개가 달라붙겠지. 그래서 원자가 되는 거야. 응? 이렇게 해서 우주에 원소, 원자가 생겼는데 우주가 태어났을 때는 수소 헬륨만 생겼어. 응? 수소 헬륨.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은 짜증나게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빅뱅 빵 터진 다음에 원자핵이 만들어질 때까지가 3분 걸려요. 그러니까 3분 안에 이거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자가 만들어졌을 때가 38만 년 걸려요. 아까 우주 나이가 얼마나 그랬어? 이것도 외워야 돼. 138억 년이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38만 년은 굉장히 짧은 거야, 그치? 그 사이에 다 만들어진 거야. 그리고 우주가 빵 터져서 팽창에 나갈 때 온도가 자꾸 어떻게 된다 그랬지? 낮아진다 그랬죠? 그 맨 처음에 폭발할 당시에는 온도가 엄청 높았겠지. 근데 쭈르르 온도가 낮아지다가 원자가 만들어질 때가 우주 온도가 3000 켈빈 정도가 돼요. 켈빈이 과학에서 쓰는 절대 온도야. 그냥 3000 도씨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도 외우셔야 돼요. 고등학교 때 가면 시험에 보기 중에 나오니까. 그래서 원소 생성까지 알아두고 잠깐만 쉬었다가 또 뒤에 거 조금만 보고 집에 가자. 자, 봅시다. 그래서 우주에서 원소의 생성 35초까지 선생님이 중요한 거 지금 설명해 준 거고요. 36쪽을 보시면은 선생님 얘기했던 거 막 그렇게 책에 주저리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선생님 얘기한 거 바탕으로 해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37쪽으로 가보면은
빅뱅 우주론의 증거라는 게 나와요. 빅뱅 우주론이 맞다 그러면 증거가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범인이 있어. 이 범인이 진짜 범인이 저 여권이 뭐죠? 맞다고 하면은 증거가 필요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아까 선생님이 우주에서 수소 헬륨이 가장 먼저 생겼고 질량이 몇 대 몇 정도라 그랬지? 아까 배운 것 중에 기억나요? 3대. 요거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인데 그 왜 증거냐면은 이 두 가지를 빅뱅 과학자들이 예측을 했어. 근데 빅뱅 과학자들이 이 빅뱅 우주론을 얘기할 당시에는 우주를 관찰할 수 있는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이런 걸 관찰할 수 그때는 없었는데 자기 이론을 막 얘기하면서 우주에서 이런 게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 근데 현재 와서는 어떠니? 기술이 발달했지. 그래서 우주를 관측하지. 그랬더니 이것들이 실제로 관측이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면 빅뱅 과학자들이 옛날에 얘기한 게 현재 관측이 되니까 얘네들이 얘기한 게 마저 틀려. 맞는 거지. 지금 또 뭔 소리인지 모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그래서 적어줄게. 옛날에 빅뱅 우주론 과학자들이 예측한 요 두 가지 내용이 현재 어떻게 돼? 관측이 돼요, 우주에서. 현재 관측이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얘기한 게 지네들의 이론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증거로 사용하고 있다. 지금 뭔 소리인지 알아듣겠니? 선생님 영어 쓰지 않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여보세요? 듣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주 배경 복사가 뭐냐면 선생님 오늘 첫날인데 왜 이렇게 진도 많이 나가요? 그러지 말고 진도를 빨리 나가면 나중에 문제 많이 풀 수 있고 나중에 조금 더 여유로워져요. 네? 그래서 좀 힘들더라도 조금만 더 봐. 자, 한 점에서 빵 폭발해서 우주가 생겼어. 근데 우주가 점점 어떻게 된다 그랬지? 팽창한다 그랬죠. 그럼 맨 처음에 우주는 한 점에서 나온 기본 입자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많았어. 엄청 많았겠지, 그치? 그 입자가 너무 많아서 우주가 뒤에가 안 보일 정도의 우주라 그래서 이거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입자 수가 너무 많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났어. 기억하나? 방금 전에 지웠는데 빅뱅 빵 터지고 38만 년이 지난 다음에 이 기본 입자들이 뭉쳐서 뭐가 됐다 그랬지? 원자야 원자핵이야? 원자죠. 원자가 됐어. 이때 우주의 온도가 몇 켈빈? 3000 켈빈.
오, 너네 머리 좋다. 그럼 너는 원자라는 거는 뭐야? 쿼크들이 뭉쳐서 양성자, 중성자, 또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서 원자핵, 원자핵에 전자가 달라붙어서 원자가 된 거지, 그치? 그럼 이 많은 입자들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야? 원자가 된 거지, 그치? 그래, 입자 수가 어떻게 돼? 얘보다 많아진 거니 적어진 거니? 적어진 거죠. 이 개수, 그치? 그러면 얘네들이 뭉쳐서 입자 수가 적어지는 요 사이사이에 빈 공간이 생길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뒤에가 보일 정도로 투명한 우주가 된 거야. 자, 요걸 입자를 얘기한 거고. 근데 우주가 태어날 때 에너지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우주가 한 점에서 빵 폭발했을 때 열도 나오고 빛도 나왔어. 빵 폭발했을 때 빛이 나왔는데 맨 처음에 여기 불투명한 우주에서는 입자가 너무 많아서 빛이 입자들한테 부딪혀가지고 직진을 못했대.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대. 그런데 원자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빈 공간이 많이 생겼지. 그럼 이 안에 갇혀있던 빛이 어떻게 된다? 앞으로 드디어 나아갈 수가 있었대. 빛이 막 충돌하면서 요 안에 갇혀있다가 그래. 파동이야. 에? 입자가 있으면 파동인데 얘가 부딪혀서 일로 갔다가 또 입자가 있으니까 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 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빛이 이렇게 막 부딪혀서 가고 있었다고. 근데 입자 수가 적어지고 빈 공간이 많아지니까 어떻게 돼? 빛이 이렇게 직진을 하게 된다고. 이해됐나? 그때 요거 우주 속에서 요거 직진하는 빛 요걸 가지고 우주 배경 복사를 해. 요거 우주 배경 복사가 요거야. 빛이야, 빛. 직진하는 빛. 그럼 얘가 왜 증거냐면은 빅뱅 과학자들이 우주가 태어나는 거를 막 얘기해. 이렇게 태어났다. 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맨 처음에 우주는 입자가 너무 많아서 빛이 갇혀 있었을 거야. 그런데 나중에 되면서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갇혀 있던 빛이 앞으로 나아가게 됐을 거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근데 이거 관측할 수 있어, 없어? 그 당시에 없어요. 기술이 없으니까. 그 예측을 했는데 현재는 관측을 해요. 얘를. 이걸 어떻게 관측하냐면은 인공위성에서 관측을 해요. 인공위성에서 이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빛이 관측이 돼요. 그래서 이 관측된 사진인가 그림인가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죠. 조그맣게. 오른쪽 밑에. 네? 37쪽 오른쪽 밑에. 거기 뭐 우주 배경 복사라고 적혀있지. 맞니? 네. 인공위성에서 관측하면은 이 우주로 나아가고 있는 빛이 이렇게 관측이 된대요. 우주 전체에서 관측이 되는데 대체로 균일하게 관측이 돼요. 약간 밀도가 높은 것도 있지만 근데 거기 온도가 몇 켈빈이라고 적혀있어요? 3켈빈. 근데 우주 배경 복사가 원자가 만들어졌을 당시니까 몇 켈빈? 3000켈빈. 근데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에너지가 3켈빈. 왜? 우주는 자꾸 팽창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돼? 낮아지지. 그러면 이때보다 온도가 현재는 낮아졌겠지, 그치? 그리고 우주 온도가 낮아졌는데 이 안에 있는 빛만 에너지가 더 클 수 있어? 아니죠. 같이 낮아지겠지, 그치? 그리고 현재는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
온도가 3켈빈 정도를 갖고 있어요. 됐나? 이게 이제 증거 한 가지고, 요 2번 증거는 토요일 반 어젯밤도 저기 시간이 모자라서 다음 주에 하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요거부터 다음 주에 할 건데 끝나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 쭉 설명하다 보니까 한 가지를 빼놨어. 그래서 그거만 설명해주고 끝내줄게. 자, 이렇게 알아보고 집에 가면서 너무 욕하지 마요. 첫 시간인데 왜 이렇게 수업 많이 나가 그러지 말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선생님은 마음이 너네들한테 뭐라도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어서 선생님 막 목이 터져가지고 막 외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배워가세요. 자, 아까 스펙트럼 할 때 선생님이 추가 설명을 하나 더 하려다가 그냥 깜빡 잊고 넘어갔거든. 자, 한번 보세요. 얘네 그 원소들, 원자들은 스펙트럼, 색깔띠를 찍으면 무슨 스펙트럼이 보통 나타난다고?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난다고 했지? 근데 원소들도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방출이야. 자, 잘 보세요. 원소 안에 원자핵이 있죠. 그리고 주위에 전자가 돌아다니지. 근데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전자가 돌아다니는 이런 껍질 같은 공간이 있어요. 옆에서 그려서 껍질이 무한대까지 있어요. 근데 니는 전자가 이 껍질 안에서 돌아다니는데 이 첫 번째 껍질은 공간이 작지. 그래서 전자가 암만 많이 들어가봤자 한 개 아니면 두 개까지밖에 못 들어가요.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이거를 전자들이 돌아다니는 껍질이라고 해서 전자 껍질이라고 해. 근데 두 번째 껍질부터는 공간이 넓죠. 그래서 전자가 최대 8개까지 들어가요. 세 번째 껍질도 8개. 그 이유는 알 필요 없고. 그러면 봐봐. 전자가 2개, 8개, 8개 이렇게 꽉꽉 채워져 있을 때가 안정해져요. 이 원자가. 이것도 참고삼아 알아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깥쪽 껍질로 가면 갈수록 전자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커져요. 그러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을 때가 에너지가 어때? 가장 작아요. 됐니? 그럼 너는 에너지 큰 게 안정할까? 에너지 작은 게 안정할까? 작은 게 안정. 에너지가 크면 불안정해. 전에도 그렇잖아. 막 몸에서 에너지 막 넘치면 막 뛰어다니고 막 장난치고 그러지? 근데 몸에 에너지가 없으면 지금같이 어때? 가만히 앉아있죠. 그죠? 에너지가 작은 게 안정한다. 자, 그러면 전자가 이런 껍질이 있어요.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다 그랬어요. 전자가 이 껍질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는데 껍질하고 껍질 사이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자세히 한번 가르쳐 줄 거야. 근데 전자가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어. 전자가 이렇게 옮겨가는 거를 전자전이 한다. 전이가 옮겨간다 그런 얘기야. 그럼 만약에 첫 번째 껍질에 있던 전자가 올라갔어. 그럼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20이라고 하자. 이 숫자는 예를 든 거야.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80이라 그러자. 커진다 그랬지? 그럼 여기 있던 전자는 에너지가 20이야. 근데 80으로 가려고 그래. 그럼 에너지 흡수해야 돼? 얼마? 60. 그치, 60. 60을, 이 숫자는 얘야. 흡수해야 돼. 흡수해야지 올라가. 이때 흡수 스펙트럼이 잡혀. 흡수 스펙트럼. 그럼 여기서 여기로 올라간 때 요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죠. 그럼 뭐 여기서 여기 올라갈 때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다르단 말이야. 그 다음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그럼 이게 에너지가 다 다르지. 그럼 너네 아까 스펙트럼에서 뭐라 그랬어? 빨주노 노초 파남보가 있으면 보라색 쪽의 에너지가 어떻다 그랬어? 크고 빨간색 쪽이 어떻다 그랬어? 작다 그랬지. 그럼 여기 올라갈 때 에너지가 작으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가면 에너지가 크게 흡수하니까 여기에 흡수 스펙트럼 이렇게 찍히는 거예요. 지금은 대강만 알면 돼. 나중에 이제 화학 같은 거를 좀 자세하게 배우면 선생님이 더 자세하게 해줄 거예요. 기회 나올 때. 그러면 거꾸로 전자가 내려올 때 에너지 흡수할까 방출할까? 방출하죠. 80에서 20이 됐으니까 60을 어떻게? 방출하죠. 이때는 무슨 스펙트럼이 찍혀? 방출 스펙트럼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 원자 안에서도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방출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원소는 대부분 무슨 스펙트럼? 대부분 방출이 나타난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은 전자가 올라가야지 안정해, 내려가야지 안정해. 내려가야지 에너지가 작아져서 안정하지. 그럼 대부분의 전자들은 어떻게 될까? 가능하면 내려가려고 하죠. 응? 안정해. 밑에 공간이 있으면 자꾸 내려가겠지. 그치? 그럼 내려가면서 방출 스펙트럼이 보통은 나와요. 응? 근데 이렇게 흡수가 나올 때도 있어요. 올라갈 때는. 여기까지 가면은 왜 그래? 그래도 시간 남았네?